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2월 10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별명 전쟁입니다. 문프, 홍카콜라, 사이다 등 정치인에겐 자의반, 타의반으로 별명이 따라붙기 마련이죠. 특히 야권 거물급 인사들이 오른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쟁만큼 별명 경쟁 또한 뜨겁다고 합니다. 먼저 결혼, 출산, 1억 원 보조금 공약으로 나경영이란 별명이 붙은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 이를 부인하기보다 오히려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나경영이 타의로 시작된 별명이라면 자의로 스스로 칭하는 데서 시작된 별명도 있습니다. 바로 오세훈 예비후보의 정치 초딩이란 별명인데요. 오 후보, 10년 전 서울시장직을 던졌던 자신을 정치 미숙아로 표현하면서 정치 초딩이란 별명을 스스로 붙인 건데 원리 원칙에 충실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유독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 별명 부자,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 정치 철새란 뜻의 안철새, 간을 본다는 의미의 간철수란 다소 부정적인 별명에서 최근에는 강철수라는 별명이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모범생 이미지를 벗고 강단 있는 모습으로 변신하면서 강철수라는 별명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도의 바로미터인 정치인들의 별명, 그만큼 정치인들은 별명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야권 서울시장 주자들의 별명, 이번 선거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 매달릴 생각 없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후보 단일화 기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주도권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확정된 김진애 의원. 민주당을 향해서 먼저 견제구를 던졌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단일화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좀 아쉬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처럼 이렇게 매달릴 생각은 없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꼭 필요해서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제안과 또 이런 거를 좀 해주는 게 오히려 맞는 게 아니냐.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되면서 범여권 후보 단일화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는 자존감이 튼튼한 열린민주당 지지자들 마음을 얻고 싶다면 민주당은 후보 단일화 일정과 방식을 제안해달라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는데요.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 서울시장 선거판에 나온 사람들은 다들 올드한 사람들이고 저만 뉴페이스다. 제가 가장 젊은 정신과 실력, 내공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진애 의원의 이 같은 발언 이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도 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박영선 예비후보는 범여권 후보 단일화에 적극 찬성한다며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우상호 예비후보 역시 양당 통합 전제로 후보 단일화를 이미 합의한 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모두 후보 단일화 추진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여권 단일화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단일화 의지를 확인한 지금 범여권 단일화는 아름다운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톡. 언론개혁 대 언론 탄압입니다. 가짜뉴스 처벌법이 2월 임시국회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유튜버와 블로거에 이어서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언론 개혁이냐, 언론 탄압이냐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 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입니다.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가짜뉴스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치사를 보면 정권이 언론에 재갈을 물려를 한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장금의 언론장악 시도를 단강 그만두기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거짓 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은
배상금 수준이 턱없이 낮다 보니까 일부 언론이 이를 악용해서 허위 왜곡 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배상금을 올려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하고 명예훼손을 억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에선 언론 탄압이라면서 크게 반발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형벌을 가하고 재산상 피해를 줘서 언론 위축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조급한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때 맞춰서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허위 왜곡된 정보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 언론을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포함시키는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61.8%, 반대한다는 응답은 29.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8%로 나타났습니다. 여당은 가짜뉴스 처벌법을 늦어도 3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잉 입법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를 거쳐 가짜뉴스 여부를 가리는 구체적인 기준과 언론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시톡이었습니다.